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차 중에 하나죠. EV9입니다. 오늘 드디어 시승차를 좀 받아서 제대로 시승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EV9을 보면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조금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런 각진 디자인을 가진 기아차가 두 대가 있죠. 한 대는 모하비, 한 대는 텔룰라이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염원했던 텔룰라이드의 전기차 버전이 EV9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바로 이 램프예요. 사실 이 램프 자체가 웰컴 라이팅 기능도 하면서 이렇게 라이팅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구독해서 저는 구독을 할까? 남들이 보는 것보다는 안쪽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독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전면은 좀 웅장하고 선이 좀 길쭉길쭉 각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딱 보면 약간 캐딜락 느낌도 좀 살짝 납니다. 측면을 봤었을 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휠일 겁니다. 이 휠 자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 타이어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21인치예요. 하지만 전비가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 보시면 굉장히 각진 디자인을 잘 살리고 있고, 요새 전기차들, 모든 전기차들 마찬가지로 이 도어는 움직이는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비를 좋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윈도우 쪽을 보시면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카니발이 생각날 정도로 일체형으로 약간 미니밴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 쭉 이어져 나오는 이 뒷공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3열까지 헤드룸이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이따가 3열에 앉아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는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 GMP 플랫폼 특징들이 조수석 측면 쪽 라인에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버튼을 누르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어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9 리어 동일하게 약간 SUV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리어 램프는 조금 기하학적인 느낌이 살짝 드는데, 사실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리어 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SUV이기 때문에 와이퍼는 안쪽에 지금 하이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EV9이 경쟁차가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쪽 뒤쪽 공간이에요. 트렁크 공간이 지금 3열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캐리어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공간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 공간에도 이렇게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소화기도 비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 형상을 좀 봤고요. 그럼 EV9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9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실내예요. 그동안 기아에서 봤었던 EV 시리즈하고 다르게 바로 기어 레버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동 버튼도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시동이 꺼지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쪽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 크롬 도금된 버튼처럼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좋은 느낌이 좀 아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스티어링 휠 안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작감 자체는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12.3인치가 틈새를 공조로 메꿨거든요. 근데 이 공조가, 이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로 공조가 펼쳐지고요. 다시 누르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온이나 일부 버튼들은 동작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리어로 넘어가서 리어 조작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프론트 리어 이렇게 동작하는 부분이어서 시야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조금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타면서 느낀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냉풍 시트나 이런 시트 조절부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예전에 EV6나 이런 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조수석까지 조정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조수석은 알아서 냉풍 트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공조를 틀고 제가 뭔가 시트 조작을 해보려고 해도 여기서는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게 다가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햅틱 반응 나는 이 버튼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튼의 디자인적인 특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버튼은 괜찮은데 이걸 누르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메뉴 자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부분을 누르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폰트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작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 햅틱을 조작하는 방식 자체는 불편하게 좀 다가왔었어요. 시승에 적응을 좀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트입니다. 릴렉션 시트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여기 레그 서포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트가 접히면서 충전을 하실 때 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헤드레스트예요. 허먼 밀러나 이런 의자들처럼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헤드룸 자체의 이 편안함이 좀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드룸은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까지 1열을 좀 봤으니까 2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바로 스위빌 시트 자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EV9에 가장 중점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스타리아에서도 이런 회전형 의자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이런 대형 SUV에서 이런 스위빌 의자가 적용된 사례는 저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트를 조작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를 밀고 돌리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2열 레그룸을 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뒤로 밀었다고 보면 레그룸은 정말 충분한 정도죠. 다리를 꼬아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간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운데 이런 수납 공간은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트레이까지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냉풍과 열선도 이쪽 사이드에 있고 수동으로 선쉐이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의 부분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형태로 되어 있고 릴렉션 시트가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는 마사지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조 시스템도 천장에 잘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 이렇게 공조를 눌러서 조작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에어벤트가 있어서 편안하게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등도 있는데 이 독서등의 특징이 이 밝기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차를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3열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열을 좀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접혀있던 헤드룸도 충분히 키고요. 3열 봤었을 때 손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시야도 좋고 헤드룸도 충분합니다. EV9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3열 공간에 있지 않을까. 이 금액을 주고 이 차를 사는 이유는 이 3열 공간까지 쓴다는 전제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뒤로 리클라이닝 가능해요. 전동으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서 충분히 더 헤드룸을 살릴 수 있다는 부분 자체도 좋고 3열이 있음에도 트렁크 공간이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는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열을 앉았을 때 불편함이 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칭찬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블 시트를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마주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기가 태어난 입장에서는
카시트에 놓고 아기를 마주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린 아동들 뒤에 놨었을 때 마주하게, 광고에서도 어른이 마주 앉아서 뭐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장면을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여기가 사실은 어른들이 앉았을 때는 약간 다리를 엇갈려야 된다. 실제적으로 주행할 때 이렇게 타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 안전이라는 게 사실 담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쪽 운전석 쪽을 바라보고 주행을 하고, 이걸 사용하실 때는 뭐 캠핑이라든지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뭐 충전 중에 가족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풀 폴딩을 한번 해봐서 차량이 어떻게 공간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9을 좀 3열을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3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도 충분했어요. 이 차에 9천만 원씩 들여야 되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랫을 전동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쪽만 먼저 해보면 2열도 전동으로 접히고 3열도 전동으로 접히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만 터치하면 이렇게 접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열을 다 접고 2열도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접으면 공간이 굉장히 충분히 나오고 차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V2L까지 있고 이쪽에 220V 꽂을 수 있게끔 바로 콘센트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이런 접혔을 때의 큰 공간도 있다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EV9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를 누르는 버튼, 여태까지 사이드에서 수동으로 열어야 돼요. 얘도 수동으로 열 수 있지만 커버가 있죠. 바로 여기에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생겼어요. 두 번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전동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 이 트렁크를 열 때 이미 이게 힌지가 걸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사이드에서도 그냥 우리는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얘는 4륜구동이기 때문에 52리터고 2륜구동 같은 경우는 90리터로 조금 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측정은 빈 거는 뭐 커버가 다 덮여 있고 워셔링은 이쪽에 있고요. 에어컨 필터 이쪽에서 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핑이고, 트렁크 열릴 수 있는 버튼은 무조건 만들어야 되나 봐요, 업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버튼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좀 특이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행을 하면서 EV9의 주행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9 주행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주행하면서 승차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SUV적인 특성이 있으면서도 전기차적인 특성을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100kWh예요. 그 정도의 무게가 아래쪽에 깔려 있기 때문에 SUV는 보통 떠오르는 편인데 그걸 차분하게 눌러주는 게 EV9 주행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지턱이 많은 곳을 좀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행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장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 무게가 아래쪽에 좀 깔려 있으면서 SUV지만 붕 뜨지 않는 느낌? 이 느낌이 좋았고, 승차감을 굉장히 잘 다듬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EV9에는 전자식 서스펜션도 없고 에어 서스펜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지턱을 넘을 때 보세요. 어느 차량들보다도 충분히 승차감적으로 무난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서스펜션의 잔진동도 없는 편입니다. 도로가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승차감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사운드는 이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지금 넘어도 생각보다 이 차량급에서는 굉장히 차가 막 출렁출렁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EV9 같은 경우에 낮은 무게중심이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주행 감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드 변경 버튼에서 에코, 노멀, 스포츠 이 기능 자체 보시면 에코, 노멀 이렇게 넘어갈 때 간극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 모드 변경 자체만으로 지금 에코에서 노멀만 바꿔도
약간 탄력성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스포츠에 놓으면 이게 에르고 모션 시트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스터가 이렇게 조여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시트 조절부가 다 이쪽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장시간 운전을 했었을 때도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요. 전 개인적으로 이 EV9에서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이 시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 2열에 있는 릴렉션 시트와 전동 안마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마 시트가 기능적으로 효능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너무 진동의자 같았다. 이게 조금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트를 조금 추가해서 돈을 내고 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은 좀 듭니다. EV 특징이 또 약간 단단한 게 있는데, 이 차는 그 서스펜션의 조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펀치력 있게 가속감을 느끼러 한번 좀 주행을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EV9 이제 고속 주행을 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드 자체를 지금 바꿨을 때 반응적인 특성, 엑셀을 그냥 동일하게 밟았을 때도 모드 변경만 해도 충분히 약간의 변경이 느껴집니다. 에코 모드로 놨었을 때도 충분히 힘이 있지만 이 차량의 4륜구동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 힘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멀 이상을 놓으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스티어링 휠 자체를 잡았을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이고요. 몇 가지 특징을 좀 얘기하면 장거리 운전할 때 좀 좋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릴렉션 시트가 일정 시간 주행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잖아요. 그러면 불스터가 이렇게 조여줘서 스포츠 주행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조작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고속 주행을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달려봤었을 때 주행 감성 자체는 좋다. 서스펜션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이런 고속 주행을 했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안정감, 서스펜션, 타이어 모든 게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동과 소음이 없죠. 그리고 차량 자체가 부드럽게 나가고 힘이 부족하지도 않고, 이 SUV에서 가져야 할 모든 주행 감성에서 다 만점을 줄 정도로 주행 감성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그 무거운 배터리 무게와 서스펜션의 조율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생제동을 끄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을 놨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회생제동이 걸려서 원페달로 전비 주행이 가능해요. 공인 전비는 3km대인데 실제적으로 주행을 해보시면 기본 5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5 가까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전비는 특히 전기차에서 쥐약은 과속입니다. 과속을 안 하시고 정규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주행을 한다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 차의 전비를 낼 수 있다. 이 큰 차체, 2.5톤이 넘는 차체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성능과 모든 주행거리, 모든 조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HDA2가 들어가 있는 ADAS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3단계까지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설계는 되어 있어요. EV9 같은 경우에는 유출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라이다를 넣을 수 있게끔 범퍼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뭐 70km로 세팅을 좀 해놓고 달려보고 있어요. HDA2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스티어링 휠을 그냥 이렇게 잡는 것만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주행을 하실 때 뭔가 힘을 더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도움을 받아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키셨다고 하셔서 이건 보조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차량 자체에 전체적인 주행거리나 이런 고속주행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었을 때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대형 SUV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테레인 모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전기차로 오프로드를 간다? 꺼려지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스노우 모드 정도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건 269동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적정한 옵션의 시승차를 한번 좀 타보고 싶은 게, 구매를 하신다면 사실 이렇게 4륜에 어스에 모든 이런 걸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오버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경쟁차인 이트론이 좀 앞에 있는데, 이트론 같은 경우가 같은 대형 SUV지만 다른 급이라고 보이는 게, EV9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3열이 있다라는 것과 큰 공간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 가격 차이가 이 급과 경쟁할 수 있는 차가 없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다 비교를 해봤어요. 이 가격으로 이 공간과 모든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차는 현재는 없다. 하나 기다려야 되는 거 아이오닉 7밖에 없다. 두 번째, 이 전기차의 특징을 아시고 충전 환경도 충분하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EV9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가격 대비 가치로서는 그 부분은 떨어지지만 나머지 주행 감성, 기능적 특징 모든 것들은 이 차에서 충분히 구현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기차를 뭐 타고 있지만 이제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아이를 이렇게 쾌적하게 태울 수 있다. EV9을 사시는 아버님들 정말 좋은 아빠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승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맨투 드라이브였고요. 사시는 분들 부럽다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차량들로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